안녕하세요. 레차트 대원쌤입니다. 오늘은 창의성 미술교육 전문가의 입장에서 영상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저의 채널에는 미술과 디자인 분야에 관련되신 분이 거의 절반에 가깝고 40대, 50대 분들도 메인 구독자이신데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오늘 제가 소개하고자 하는 영상이 직간접적으로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창의성이 무엇인지 아시죠?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요소 중 하나가 창의성이라고 하는데요. 그 창의성을 어떻게 길러낼지 아이들의 교육 사례를 보여드리며 간략하고 쉽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창의성. 우리에게 필요한 이 창의성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물론 선천적으로 창의성의 여러 요소를 지니고 태어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창의성을 키우기 위한 창의성 교육이 중요한데요. 과연 어떻게 배워야 할까요? 이렇게 창의성을 배양하는데 저희 레차트에서 중요시하는 요소는 먼저 Divergent Thinking, Storytelling, Various Process, Problem Solving, 그리고 Material Experiment입니다. 먼저 Divergent Thinking은 확산적 사고라고 하는데요. 확산적 사고는 우선 시각적으로 보면 한 가지 형태를 수십, 수백 가지의 다른 형태를 연상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런 능력을 향상시키는 프로젝트로 피카소 프로젝트라고 부르는 수업을 하는데요. 이 그림은 많이 보신 적이 있죠? 바로 파블로 피카소의 황소라는 석판화 시리즈입니다. 소 한 마리를 정말 다른 시각에서 다양하게 표현한 겁니다. 이런 연습을 이렇게 아이들이 작업을 하는데요. 이 작품은 중2 여학생 작품으로 역시 말을 12가지의 시각적 형태로 표현하였습니다. 다음 그림을 볼까요? 이 학생은 장미를 주제로 9가지의 다른 형태로 표현했는데요. 역시 중2 여학생 작품입니다. 이런 작업의 목적은 학생들에게 고정관념을 없애고 다양한 사고를 인정하게 돕는 그런 방법입니다. 사람들은 미술 교육하면 단순히 본래의 형태를 따라 그리는 것이 미술의 기초 조형 표현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것을 지나치게 초기부터 강조하게 되면 다양한 사고와 표현을 시도하게 될 때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렇게 아이들은 작업을 자유로이 하죠. 보통 처음에는 어려워할 수도 있는데요. 어느 정도 하다 보니 아이들은 오히려 더 재밌어 합니다. 다음 프로젝트를 보시면 픽토그램 프로젝트인데요. 픽토그램은 그래픽 디자인의 일종인데요. 여기서 저희는 식당이라는 주제로 동기부여를 일으킵니다. 많은 프로젝트에 저는 가상의 상황을 마련하고 아이들은 그 상황을 상상하며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런 방법을 통하면 아이들은 수업에 훨씬 쉽게 몰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하고 싶은 식당을 우선 정하게 하고 그 다음에 메인 메뉴를 정하도록 하죠. 이 작품은 미국 미대에 입학한 여학생의 포트폴리오 중 하나였는데요. 이탈리안 레스토랑으로 포지셔닝을 합니다. 이 점에서도 흥미로운 요소인데요. 이 지점에서 학생은 실제로 비즈니스에서 레스토랑 주인으로서 그리고 디자이너로서의 역할로 직접적으로 프로젝트를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재미난 고려 요소를 부과하였습니다. 글 대신 그림으로 메인 메뉴를 표현을 하는데 또 다른 태스크를 부여하여 문제를 해결하게 하였는데요. 보시죠. 바로 그 태스크는 미술사를 도입시키도록 하였습니다. 사실 그렇게 되면 쉬운 태스크는 아니지만 미술사를 시각적 표현으로 등장시키면서도 단순히 음식의 형태를 시각화하는 것에서 벗어나 좀 더 추상적인 개념을 접목하는 그런 의도를 유도했던 것입니다. 다음 작품은 중2 학생으로 한식을 미술사적인 관점에서 메인 메뉴로 표현을 하였고요. 이 작품은 분식을 주제로 표현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 작품 많이 익숙하시죠? 바로 산드로 보티첼리의 비너스 탄생입니다. 사실 미술사에서 보면 이상하게도 오랜 시간 인기리에 패러디를 하는 작품들이 있는데요. 그 이유 중 하나는 해당 그림이 사람들에게 묘한 의미와 매력 같은 스토리를 지니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대표적인 작품들로 이런 작품들이 있는데요. 이런 패러디 작업은 저희 수업에서도 기존의 작품을 여러 다양한 스토리와 메시지로 전환하는 그런 방법을 키우는 수업인데요. 요즘 현대미술과 디자인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감정을 넣어 직관적인 스토리와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죠. 자, 소재의 실험입니다. 재료의 다양성은 학습 분위기에 매우 중요한 요소의 역할을 합니다. 특히 아이들의 경우 재료만 신기해도 배움에 대한 의지가 배가 되는데요. 학습에 대한 의지가
배가 된다는 것은 수업 효과가 엄청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 작품을 보시죠. 아르침볼도의 초성화입니다. 물론 사진은 아니지만 아주 특이한 소재와 방법으로 작업을 한 혁신적인 작품이죠. 그렇다면 아이들이 그것을 이대로 따라가 그리는 것은 매우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겠죠. 그래서 보다 손쉬운 재료로 나타내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포커스를 맞추었고요. 게다가 콜라주라는 기법에 익숙해지도록 교환을 짠 거죠. 이 수업을 통해 크게 두 가지 핵심 요소를 학습하게 했습니다. 즉, 사람의 초상화를 자연이라는 소재를 활용하여 의인화하며 당시 황제의 상징성과 의미에 대해 설명을 통해 학습하며 작업을 하게 되었고요. 두 번째는 콜라주라는 기법의 중요성과 흥미로움을 직접 체험하게 해서 표현의 방법 중 하나를 익히게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모자이크입니다. 이것은 로마나 중세에 번성하던 모자이크화를 만들어 보려는 건데요. 사실 요즘은 다이소에만 가도 모자이크 타일 벽지를 쉽게 구할 수 있죠. 그런데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 레디메이드 재료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물론 완성도가 높긴 하지만 아이들은 단순히 만들어져 있는 타일을 붙이는 정도만 체험하게 되는데요. 이런 단조로움을 어떻게 타파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 재료 자체를 아이들이 스스로 만들어 보는 겁니다. 이 프로젝트에는 만들기 쉬운 재료를 혼합하는데요. 주 재료는 물감과 아크릴 글로스 미디움을 사용을 하여 만들어주면 됩니다. 알루미늄 호일에 아크릴 글로스 미디움을 바르고 다양한 색상의 물감을 조심스럽게 섞어줍니다. 그렇게 되면 재미난 효과들이 가능해지죠. 이렇게 2, 3일만 말려주면 곧바로 일정 크기로 잘라 쓸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렇게 아이들이 직접 물감을 사용하여 가볍고 예쁜 타일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곡식과 비즈를 사용하여 파생 모델로도 이렇게 확장시켰습니다. 다음은 색다른 재료의 탄생입니다. 즉, 중앙아시아의 전통 공예가 그 하나인데요. 이 재료의 실험은 밀가루 반죽으로 만든 조소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전통 문화 공예와 비정형적인 재료를 사용한 조소 프로젝트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공예 작품은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이라는 나라의 작품에서 영감을 얻어 그들의 전통적 패턴 같은 점을 응용을 하고 밀가루라는 비정형적인 미술 재료를 접해보자는 목적의 프로젝트였습니다. 우리가 보통 3D 조소의 경우 찰흙을 흔히 사용하죠. 그런데 아이들의 호기심을 높여주는 밀가루라는 재료를 사용하게 되면 재료의 친숙함을 통해서 학습의 효과를 높이며 즐겁게 학습하도록 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등장하는 것은 밀가루와 소금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생소하면서도 친숙한 그런 재료였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포장할 때 흔히 쓰는 투명 테이프로 멋진 대형 조소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이 프로젝트에서도 재료의 특징을 잘 살리는 작업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테이프는 우리가 다루기 쉬운 재료이지만 미술에는 잘 사용하는 재료가 아니죠. 하지만 테이프로 우리 인체를 캐스팅할 수 있고 이런 특징을 사용하여 안전하게 협동 작업으로 우리 인체를 실사 크기로 캐스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투명한 소재의 특징을 살려 투명한 조각으로 설치하거나 조명을 투과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초등학교 5학년 5명의 학생이 자신들의 몸을 캐스팅하여 3명의 인상파 대가를 만들어 설치를 한 작품입니다. 고흐와 모네, 그리고 고갱의 열정적인 토론의 장면이 느껴지시죠? 자, 이렇듯 창의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저희는 먼저 이 3가지 확산적 사고, 재료의 실험, 그리고 재미난 의미와 스토리의 부과를 중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런 요소들은 아이들에게 강력한 동기부여와 즐거움, 그리고 만족감을 주기 때문에 저희는 즐겁게 성공적인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재미난 사례를 보여드릴 것을 약속하며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